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돼요.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강한 채소예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예요.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는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인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드시는데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이라고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해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높여주는 효능도 있죠.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 건데, 특히 이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의 점막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 기관지, 위장, 대장,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 모든 곳이 점막으로 이루어졌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렇게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가지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해줘요.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식물 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키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줘서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죠.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의 짙은 보라색을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인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고 추가적으로 과도한 철분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철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가 돼서 빨갛게 부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 이상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고기죠. 따라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게 정말 좋겠죠. 다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껍질과 꼭지 부분이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 세정제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이런 효능으로 감염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세균들은 충치나 치주염, 구내염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금물로 가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금은 삼투압의 작용으로 잇몸에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을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예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이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
국립성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세 가지를 이용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 해당 연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했어요. 그 결과 가지에서 약 80% 이상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카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도 발견하기도 했죠.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해요. 가지는 여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식품이 틀림없죠. 7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보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들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 저하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가지의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또한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에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 항산화 성분이에요. 8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에는 비타민 B6나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양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 향상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가지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9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 C와 칼슘, 마그네슘 등등의 성분들이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0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 작용도 있어요.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고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도 있고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도 열을 내려줬은 해열 효과도 갖고 있어요.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길란딘과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열도 완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겠죠. 그냥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가지의 속살은 스펀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가 있죠. 들기름은 하루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뼈의 건강에도 도움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이죠. 이러한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건데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었는데 가지 100g에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어요.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는데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 함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데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와요.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는 너무 물에 오래 담가 두시지 마시고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할 때 채수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가지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거예요. 이 독성은 위경련이나 복통, 현기증, 식중독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가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돼요. 가지를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 피부가 가렵고 두통이나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섭취에 주의해 드시고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해서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과량 섭취할 경우 위장에 탈이 날 수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따뜻한 콩나물국밥, 감칠맛 넘치는 이 콩나물 비빔밥, 많은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콩나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드시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죠.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바로 콩의 싹을 틔어서 재배한 것이 바로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이겠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되어 있는데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우리 몸의 흡수율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량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85% 감소하고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티인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티아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서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죠.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또 배출이 되죠.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부추예요.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시켜줘요.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해서 독소도 제거해주고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줘서 우리 몸이 가뿐하게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몸이 찬 분들이에요. 콩나물은 찬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는데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식초랑 겨자예요.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돼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어떤 걸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하면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되죠.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콩나물의 비타민을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 C가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사과보다 3배나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까지 예방해줘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죠.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두통도 완화시켜주고 몸살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의 역할도 해줘요. 이때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열기를 잡아줘 강력한 해열 작용도 하게 되는데,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도 완화시켜주고 감기로부터 회복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장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고 변을 무르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 성장을 도와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드실 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의 재배 환경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열에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랄게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 같은 걸 먹고 나면 또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에 또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소고기에 불변화된대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몸속에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죠.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죠.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 효능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드시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거 바로 시작할게요.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거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암 작용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드시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주죠.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요. 항산화 효과나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조금 더 추가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당근의 효능은 또 노화 방지가 있죠.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 노화가 많이 된다는 것은 몸에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건데,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거죠.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착즙하고 남은 그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거죠.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식이섬유는 장 쪽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요.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에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고요.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거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결국에는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 발생과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고,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이죠.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요정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건데,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를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주고,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 넣어서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주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한 2-3시간 정도 숙성하신 뒤에 드시면 돼요. 먹을 때는 사과채를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죠. 당근의 영양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죠.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건데, 베타카로틴 성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그 ABC 주스.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를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 BT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해서 각종 질병에도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다만 BT에는 옥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가 또 유행하죠.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충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돼요.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도 드실 수가 있겠죠. 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되는 과일인데,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몸의 붓기도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대요.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피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란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어요.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인데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고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줘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구연산이 우리 몸의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활성화된 지방 분해 효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고 허리둘레를 줄여주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돼요.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죠.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건데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헤스피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피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C뿐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이죠. 베타세포는 인슐린은 불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돼요.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죠.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 끝 부분은 쓴맛이 내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뭐 그냥 드셔도 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은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주죠. 충분히 우려내주시면 레몬물이 완성돼요.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길 바래요.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돼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해서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돼요.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건 몇 조각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 힘드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죠. 레몬수에 맛을 위해 설탕을 넣으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으시지 않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아두었다가 흐르는 못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대요.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의 효과가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해서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레몬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계피의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레몬과 계피는 또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도 줄이고 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레몬도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죠.